좋아요, 구독. 네, 계속해서 미장원 코너 들어가야죠. 오늘도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좀 등락이 심했죠.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고평가 우려 속에서도 혼조세로 좀 마무리를 한 증시인데요. S&P 500은 0.08%, 나스닥은 0.39%로 강보합세를 보였는데 다우지수는 0.68% 하락하면서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숨고르기를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다시 질주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하락했던 AMD는 하락분을 꽤나 회복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주로 반도체 쪽에서 계속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징주로 또 이제 헬스케어주들이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쪽 임원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비긴급 시술을 미뤘었던 노년층의 시술 증가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일제히 헬스케어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이슈가 헬스케어 관련 회사들의 비용을 높이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6% 하락 그리고 CVS가 7%, 엘레반스 헬스도 6%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 온도차가 당분간 이제 예전처럼 쭉 심할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뭔가 수급이 크게 몰리고 있는 빅테크나 AI와 같이 투자 심리가 몰린 종목들을 그나마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과열이 너무 심하다고 봐서 분할 매도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톤 자체로만 보면은 너무 매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장 중반에 이제 많이 빠졌던 건데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인플레 대응을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을 좀 달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금리 인상 한 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두 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요번에 FOMC 이 금리 동결 발표를 약간 매파적 동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파월은 아직 긴축의 완전한 효과를 체감할 수 없고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추가 인상도 단행할 수 있음을 이제 발언 중에 시사를 했고요. 경제 침체로 인한 폭락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가 동결되거나 금리가 인하되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진행될지 이렇게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는 일단 동결은 됐는데 어제 같이 나온 이제 5월 PPI 있죠? 도매자 물가지수인가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예상을 좀 하회했죠? 예, 맞습니다. P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1.1%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성공적으로 잡혀가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에너지 가격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되게 깊은 편인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잡혀가는 분위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물가 선행 지표를 봐도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쪽으로 갈 건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또 이 PPI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전혀 못 나오고 있고 중국의 어떤 그런 수요도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침체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힘들다 보니까 계속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보니 중국이 어떤 내수를 못 받쳐주고 하면은 이 PPI가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수요 침체도 어떤 이런 PPI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해서 마이너스권으로 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더 이렇게 진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업 단으로 가보죠.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총이 드디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 어제 하락한 AMD도 투자 심리에 힘입어서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AMD가 인공지능 칩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목표가 97달러에서 137달러로 이제 목표가를 크게 높였는데
예상 수익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AMD의 사업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공급 업체가 될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이제 반응이 좋은 편이었고요. 게다가 아마존에서 AMD의 새로운 AI 칩을 사용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또 주가가 더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 AI의 전 세계적 관심도는 이제 한풀 꺾여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기타 AI 관련주들의 상승세에도 악영향이 어느 정도 슬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더라도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좀 저는 보고 있고 지금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빅데이터로 조회해보면 2013년에 AI 관심도와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고점 당시 인터넷 관심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은 맞지만 뭔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이제 과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우리가 우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투자를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사실 뭐 엔비디아하고 지금 AMD하고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인데 AMD가 AI 칩 초도 이렇게 이제 생산 소식을 얘기를 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반등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고는 하지만은 그 전 목표 주가를 보니까 주당 97불이었어요. 이거를 137불로 올린 건데 어제 종가가 127불. 골드만삭스 그동안 어디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게 참 웃긴 게 골드만삭스의 이제 최근 1, 2년 정도의 시장 예측치만 봐도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았을 때 최고점 때는 S&P가 5천 갈 거다, 5천 포인트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하방 추세로 2020년에 돌아서니까 목표 이제 주가를 계속해서 낮췄습니다. 뭐 4,300, 뭐 3,900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추다가 요번에 시장이 다시 회복되니까 목표 주가를 S&P 기준 다시 높이고 있죠.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예측치의 특징은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로 가게 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건 간에 어쨌든 상승하는 이런 목표 주가를 만들고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목표 주가를 하락하는 이렇게 뭔가 시장의 반응에 맞춰서 이제 목표가를 변경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엄청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AMD 그 정도 하고요. 자, 테슬라 쪽으로 좀 가볼까요?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십몇치를 가다가 어제 조금 꺾였는데 반면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네, 테슬라는 그간의 차익실현 매물 그리고 추가 매수세 동시에 발생하면서 혼조세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의 이제 어떤 큰 하락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 거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의류 업체인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지금 수혜를 보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몰렸던 이런 어떤 심리들이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종목을 매수해보자. 이런 심리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어떤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주가가 수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의류 제조업체들의 원가가 어떤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에 이제 원가가 절감이 되면서 이런 의류 제조업체들의 원가가 절감이 될 거다. 그래서 수익성은 결국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와 나이키 회사의 주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번스타인이라는 투자은행에서는 아디다스의 경우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복귀하고 게다가 이제 리오넬 메시가 이적하는 이런 이슈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견인할 거다. 이런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디다스와 나이키 주가도 또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주가 강세를 반기는 국내 투자자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술주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몰고 갔는데 S&P 500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현재 이제 기술주 섹터 대 S&P 500 지수의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너무 잘 달리다 보니 지금 기술주 섹터에 대한 파이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근데 현재 닷컴 버블 이래로 이만큼 기술주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닷컴 버블 당시보다 더 기술주 버블, 그다음에 시장 버블이 심각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 관련된 검색이나 관심도의 어떤 최고치와 지금 AI 관심도에 대한 최고치가 거의 맞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를 제외한 버핏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지금이 버블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우리가 지금 버블의 정중앙에 있고 보통 이럴 때에는 단기 투자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수익률이 나오지만 장기 수익률의 매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찰리 멍어도 향후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메리트가 크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핏 지수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보니까 말이죠. 계속적으로 약세권에 있다가 어제 보니까 드디어 2만 5천 달러 그 선까지 밀렸네요. 네, 악재들이 계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95%, 이더리움은 4.84%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리플이 7.75%, 에이다 4.37% 하락하면서 계속 큰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수급이 잘 몰렸었는데 이제 투심이 좀 어느 정도 악화되면서 매수세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엔 아예 하락으로 추세를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악재 해소 내지는 이제 호재가 없으면은 당분간 이런 약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에 이어서 델리오 또한 입출금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확실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정황이 확실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하루인베스트가 자신들의 위탁사를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지금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델리오 같은 경우는 인출 요청이 너무 많아서 진정될 때까지 잠시 중단하는 것뿐이지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을 빼돌리거나 한 게 아니라 지금 잠깐만 입출금 중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마치 이제 은행에서 고객들이 계속 이제 예금을 인출하니까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잠시 인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돈을 내주면 그만인데 왜 안 내줄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금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이런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작년에 글로벌 암호화폐 금융사들, 뭐 셀시우스, 뭐 루나 이런 이제 암호화폐 개발사들도 그렇고요. 뭐 바벨 파이낸스, 뭐 이런 다양한 암호화폐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국내 회사들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